차이나 데이터 스쿨 5일차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워드 투 백이라는 딥러닝까지는 아니고요. 사실 머신러닝 정도 되는 거고요. 딥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원래 그쪽 계열에서는 워드 임베딩이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뭐냐? 단어라는 문자라는 거를 숫자로 변환하는 방법. 그게 워드 임베딩이에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루신 그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해볼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시작을 하면은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구글 드라이브 연결을 위한 기본 세팅이라고 해놨죠. 이거 어떻게 실행하면 된다고 했죠? 여기 화면에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거나 아니면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고 했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건 아니고 하나를 해줘야죠. 뭘 해줘야 되죠? 얘가 좀 있으면 여기 URL이 뜨죠. 네. URL이 뜨면은 URL을 클릭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할 수 있는 내 구글 계정의 권한을 인증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URL 파란색 뜨죠? 파란색이 뜨면 뭔지 클릭해 보고 싶지 않나요? 클릭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 가지 아이디가 있는데 내 거 계정을 클릭하고 그러면 뭔가 권한을 달라고 해요. 네. 그리고 허용을 누르면 이런 게 뜹니다. 코드가 뜨면은 이 코드를 컨트롤 C 해가지고 복사한 다음에 아니면 여기 옆에 있는 걸 클릭해도 돼요.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있는 빈칸에 채워넣고 엔터를 하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구글 드라이브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준 거예요. 네. 별거 아닙니다. 진짜 별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코드가 하나하나 뭔지 몰라도 상관없죠. 여러분들이 몇 번을 반복하지만 이메일을 쓸 때 이메일 알고리즘을 다 알지 않죠? 하지만 쓰죠. 왜냐?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만 명확하게 아시면 돼요. 물론 나중에 더 심화해서 학습하고 싶다라고 하면 하나하나 뜯어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모든 사람이 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문서 아이디를 실제 파일로 불러오는 방법이라고 나오죠. 여기 보시면 요 주소가 있죠. 이 주소가 뭐냐면 rowdata_lusin.tsv라는 파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루신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파일이죠. 지금 속도가 살짝 느려가지고 제대로 뜨지가 않는데요. 얘는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저번 시간에도 봤듯이 TID와 author, book, time, text title, 텍스트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엑셀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만들 수 있는 데이터죠. 네. 그래서 제가 이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 뭐가 달라지냐? 여기 파일 왼쪽에 파일 버튼에 lusin.txt라는 게 생겨요. 이 lusin.txt 파일은 아까 전에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우리가 여기 왼쪽에 있는 파일로 lusin.txt라는 파일로 불러온 거예요. 그랬을 때 실제 이 명령어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불러올 절대 주소 값을 입력하고 우리가 여기에 저장할 텍스트 파일명, 여기 같은 경우는 lusin.txt죠. 네. 이거를 lusin.txt를 지정해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파일을 불러와서 lusin.txt로 저장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제 워드 투백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할 때 뭐였죠? 저희가 설치한 거는 예를 들어서 중국어 형태소 분석기를 쓸 때에는 지에빠라는 걸 설치했죠. 이 워드 투백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젠심이라고 있어요. 젠심, GENSIM 이거를 설치해 주는 거예요. PIP 인스톨 뭐 U라고 돼 있는데 젠심이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이미 만들어 놓은 얘를 불러오 인스톨을 해줘요. 그 다음에 이것도 NLTK라는 거를 인스톨 해줘요. 인스톨 해주는 것도 그냥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되죠.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중국어
루신 소설이 중국어죠. 그러니까 지에빠라는 거를 불러와야 되겠죠. 중국어 형태소 분석기 지에빠를 이렇게 세 개를 인스톨을 해줘요. 인스톨하는 법은 그냥 플레이만 누르면 되죠. 그러면 자동으로 인스톨을 해주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용할 패키지들을 불러와요. 인스톨과 임포트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렸죠. 인스톨은 우리가 워드 프로세스나 한글을 설치하는 거. 근데 설치한다고 곧장 실행이 되지 않죠. 우리가 한글 더블 클릭을 해서 실행을 시켜야죠. 한글 프로그램을. 그런 거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텍스트 파일로 가지고 있는 루신.txt txt를 로우 데이터라는 변수로 불러오는 거예요. 로우 데이 이렇게 불러오면 로우 데이터라는 변수 안에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죠. 아이디와 작가명, 구슈신편, 창작 날짜, 그 다음에 소설 제목, 내 소설 풀 텍스트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로우 데이터라는 이름을 가진 방 안에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저장돼 있는 거를 우리는 기본적으로 분석을 돌려줘요. 이거 똑같죠? 분석기 형태도 분석해 주는 거예요. 이미 저번 시간에 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뭐다? 여기 있는 O라는 거. O라는 게 어떤 의미죠?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있는 거. 다섯 번째가 무슨 의미냐? 이 컬럼이 있죠. 여기 순서대로 TID, author, book, time, text title, text죠. 그랬을 때 몇부터 시작한 0부터 시작한다, 1부터 시작한다? 0이죠? 파이썬 0이에요. 그냥 암기하세요. 왜 그래요?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 설명을 듣는 것보다 그냥 암기하는 게 편해요. 0으로 시작한다. 그래서 TID 1, 0, author 1, book 2, time 3, 텍스트 타이틀 4, 텍스트 5.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텍스트가 아니고 북으로 형태소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몇 번을 입력하면 되죠? 0, 1, 2, 2를 입력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순서만 입력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형태소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 我在年轻时候也曾经做过许多梦 이라고 자동으로 얘가 분해돼서 나오죠. 보이시죠? 네. 자동으로 분해돼서 나와요. 이러면 이렇게 분해돼서 나온 거를 이제 형태소 분석을 워드2백 분석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from jsim.models import word2vec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로딩한다고 했죠. import라는 게 로딩한다고 했죠. jsim이라는 패키지, 그러니까 한글 같은 거에서 한글에도 수많은 기능들이 있죠. 표를 만든다든지 뭐를 만든다든지 수많은 기능들이 내재되어 있죠. 그 jsim이라는 거의 패키지 안에 word2vec을 돌릴 수 있는 패키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jsim 안에서 word2vec이라는 걸 가져온다 라는 거예요. 기능을. word2vec이라는 걸 돌릴 수 있는 기능을 가져온다라는 의미고요. 의미만 파악해 놓고 이거를 직접 타자 칠 일은 없어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겠죠. 실제로는. 그리고 여기 보면 WV model.cn 이거는 변수명이라고 했죠. 이거 이름 바꿔도 상관없죠. 일단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word2vec을 하는데 보시면 cut word list라는 걸 우리가 위에서 형태소 분석한 거죠. 맞죠? 형태소 분석한 거. 그 다음에 세팅 값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사이즈가 몇이죠? 사이즈가 몇? 1000이죠? 1000으로 돼 있죠? 사이즈는 뭐라고 했죠? 차원이라고 했죠? 차원이 1000이라는 건 무슨 의미죠? 얘를 1000차원으로 볼 거다. 1000차원으로 볼 거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워라는 한 형태소가 있을 때 이 형태소를 숫자 몇 개로 바꿔준다? 1000개. 1000개로 바꿔준다. 이게 끝이에요. 1000개일 때하고 10개일 때하고의 차이점은 뭐라고 했죠? 정확도.
좀 더 세밀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1000차원이면. 대신에 뭐가 되죠?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더 세밀해지니까 더 연산을 많이 해야 될 테니까. 근데 데이터셋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루신 다 합쳐봤자. 그렇기 때문에 1000차원으로 해도 별 속도 저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윈도우가 나오죠. 윈도우가 뭐라고 했죠? 어떤 개념? 우리가 보는 어디까지 볼 것이냐. 윈도우 10이면 어떤 의미죠? 앞으로 뭐 대략 앞으로 5개, 뒤로 5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직관적으로.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나는 앞뒤로 15개는 봐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얘를 바꿔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기에 답이 있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하면 돼요. 바꿔갔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을 때 논문에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나는 윈도우를 30으로 했다. 라고 해주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민 카운트는 뭐라고 했죠? 최소 출현 빈도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데이터셋이 1억 개가 넘고 2억 개가 넘는데 그 1억 개, 2억 개 중에서 한 번, 두 번 나온 거 유의미할까? 별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오탈자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없애주겠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인문학 연구에서는 이건 무조건 0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0은 그냥 민 카운트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다 잡아주는 거예요. 왜냐? 인문학에서는 모든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민 카운트 개념이 뭐가 있냐면 스탑 워드라고 있어요. 스탑 워드. 중국어로도 찾아보면 중국어는 뭐지? 한국에서는 팅즈스 이렇게 부르는데 스탑 워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터넷 SNS를 분석했을 때 맨날 많이 나올 만한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맨날 많이 나오겠죠. 더 많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뭐가 많이 나올까? 많이 나오는데 별 의미 없는 것들. 그냥 마이디 춘바이더 그 더도 많이 나오겠죠. 그런 거 뻔히 많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코화우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맨날 코화우 나오는데 그에 쥐화우, 코화우 이런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분석을 할 때에는 그런 건 어차피 맨날 많이 나오는 거니까 나는 그거 관심 없다. 그런 거는 다 없애버릴 거다. 예를 들어서 SNS 분석할 때 많이 나오는 게 HTTP에서 URL 주소 많이 나오겠죠. 난 URL 주소 필요 없다. 영어 단어 다 지워버릴래.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대 SNS 분석할 때 이런 스탑워드를 걸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하는 건 문학작품일 거예요. 문학작품에서 한자 한자는 중요하죠. 그 표현 자체 하나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민카운트를 0으로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이테라는 뭐죠? 이건 10이라고 돼 있죠. 반복 학습을 10번 해준다는 거예요. 학습을 하면 할수록 가까운 건 더 가까이 모여요.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많이 학습해 주는 게 좋을까요? 조금 학습해 주는 게 좋을까요? 많이? 저게 정답이에요. 적당히. 완벽한 정답이에요. 진짜예요. 적당히. 그럼 적당히가 어느 정도가 적당히예요? 실제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적당히의 답을 몰라요. 그냥 경험론이에요. 이 정도 했을 때 괜찮겠다. 이 정도 했을 때 괜찮다. 근데 이건 경우의 수가 정말 많아요. 그렇다는 의미는 뭐죠?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한 가지 강점이 있어요.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다르게. 뭐냐? 해당 도메인을 알죠. 이미. 직관적으로 알아요. 대충 어떤 의미가 나와야지 얘가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건지 제대로 분석이 되는 건지 알아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이 값을 바꿔가면서 이 정도 되면 말 되는 것 같아 라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꿔가면 돼요. 바꾸는 방법 어렵죠? 그냥 이렇게 숫자를 무려 쳐 넣어야 되죠. 이게 끝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SG는 뭐라고 했죠? 스키그램이냐 크보우냐 분석 방법의 차이라고 했는데 뭐 모르시겠으면 그냥 SG1로 하세요. 스키그램이 일반적으로 보다 좋은 성능을 낸다고 얘기를 해요. 네, 통상적으로. 그냥 그렇다고 기억해 두면은 끝나는 문제예요. 아셨죠? 그래서 얘는 이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건 뭐냐? 얘를 저장해 주는 거예요. 워드 투백 모델이라는 걸로. 네? 이해됐죠? 얘를 실행시키면 알아서 학습을 돌려줘요. 자, 돌려주고 있다고 쳐요. 네, 안 볼게요. 네, 그래서 학습을 돌린 다음에 그 다음 문장을 먼저 지금 학습 돌리면서 아마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텐데 5분에서 10분 정도는 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5분, 10분 정도 돌리는 동안에 그 아래쪽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볼게요. 이건 뭐냐면 지금 보면 모델이 있고 모델을 뭔가 로드를 하죠. 로드라고 나오죠. 로드 뭔지 알죠? 읽어드리는 거. 아까 위에서 세이브가 있었죠. 세이브 어떤 걸로 워드 투백 점 모델이라는 걸로 세이브를 했어요. 세이브를 했으면은 로드를 할 수 있겠죠. 로드를 했어요. 그리고 얘를 로드한 다음에 첫 번째 거 지금 len.model v 뭐 key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용어인지 모르셔도 돼요. 기본적으로 얘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서 출현하는 단어의 숫자예요. 단어의 숫자. 단어의 숫자가 뭐죠? 어떤 의미일까요? 단어의 숫자. 이해되시는? 단어의 숫자. 자, 이런 거예요. 루구어 하나, 我 하나, 能够 하나, 我要 하나. 그 다음에 다시 我가 나왔을 때는 카운트 안 하죠. 출현 단어 숫자. 말 그대로 단어 수. 형태에서 분석한 그 단어 수가 총 몇 개냐면 19,294건이에요. 많아 보이죠? 실제로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분석한다고 했을 때. 이 정도 나와요. 그리고 여기 밑에 주석 처리가 된 게 하나 있죠. 보시면 있죠. 제가 하나 빼놨죠.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빼놓은 건데 이런 게 하나하나가 단어예요. 公公, 自家, 发现, 进, 定, 寻, 春天, 失望, 报酬.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단어로 해가지고 제가 샵샵 이렇게 샵 누르면은 얘는 주석 처리돼서 사람만 보는 거가 된다고 했죠. 이렇게 방금처럼 꽁꽁 빠오쇼 이런 걸 하나하나 계산하면 몇 건이 나오냐면 19,294건의 형태소가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분석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유사도를 볼 수 있다고 했죠. 그쵸? 유사도를 봤을 때 이런 거가 가능해요. 니엔칭 왜 니엔칭이 이런 칭이 돼 있지? 니엔칭 뭐가 있을까? 무친 볼게요. 잘못. 또 잘못. 네. 자, 잠시만요. 무친은 잠깐만. 원래 걸로 할게요. 니엔칭이라는 거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프린트를 해라. 출력하라는 거죠. 모델이라는 거 우리가 학습시킨 모델에서 most similar 가장 가까운 거. 뭔가 가까운 걸 찾아달라는 거예요. 가까운 걸 찾아달라는 건데 어떤 단어를 넣을 거냐? 니엔칭을 넣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탑 N50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가까운 거 순서대로 50개를 출력해 다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값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니엔칭의 가장 가까운 의미 관계는 뚜안이네요. 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뚜안이에요. 그 다음에 装作, 范式와 같은 게 가까운 의미로 잡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거 뭘 해볼까요? 我 무조건 있겠죠? 我하고 제일 가까운 거는 相信 의미적으로 제일 자주 같이 출연한 거의 의미예요. 이 뒤쪽에 보면 숫자가 있죠. 0.76, 76 어쩌고저쩌고. 요게 유사도를 의미해요.
얘가 1에 가까울수록 가까운 의미가 되는 거예요. 0에 가까울수록 먼 의미고 그래서 我하고 가까운 거는 相信, 父亲, 还是, 不能 특히 예를 들어서 父亲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하고 父亲하고 동일시하고 있어요. 비교적. 루신 작품이 어떤지는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의미적으로 쓰였을 때 我가 쓰이는 경우의 수하고 父亲이 쓰였을 경우의 수하고 비슷한 용어들이 나온 거예요. 이 의미는 뭐냐면 我라는 형태소가 나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父亲도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의미적으로 我하고 父亲이 동일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곧 내가 父亲과 가까운 투영이 父亲, 내가 곧 父亲이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나하고 동일시하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거는 루신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내가 곧 父亲이라는 의미가 돼요. 이 데이터로만 보면. 그 다음에 나온 건 뭐죠? 위에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비슷한데 뭐가 나오냐?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보면 포지티브, 네거티브. 이게 뭐냐? 아까 전에 의미 연산을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年轻이 포지티브고 和久가 네거티브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되죠? 아이 그런 의미가 아니지. 年轻이라는 개념에서和久가 없으면은 얘는 뭐가 남을까? 不和久的年轻人的概念是什么?不和久的年轻人做什么? 대충 이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질문적으로. 和久라는 개념이 없어야 되니까 年轻에서.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네, 看不见. 네, 그런 年轻은 없다네요. 기본적으로. 네. 기본적으로 그런 年轻은 없고 그 다음에 容颜, 뭐 光华, 报在, 学理 뭐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허지우를 하지 말아야지 学理를 배울 수 있죠. 学理를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의미 관계가. 이거를 뭘 넣는지는 사실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저는 그냥 많이 나오는 단어 적당히 넣은 것 뿐이에요. 아셨죠? 이게 제가 루신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도메인이 있을 거예요. 그 도메인에서 어떤 월드가 유의미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논란이 있는지를 아실 거예요. 네. 이 사람이 그랬을 때 그 의미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방법이 돼요. 또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위의 문장과 거의 비슷하죠. 보시면 정징 플러스가 뭐냐면 정징, 니엔칭 그러니까 예전에 젊었을 때 근데 허지우하지 않은 젊었을 때는 뭘 했느냐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정징 不合jiu的年轻时候你做什么 대략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뭐냐? 大地木层内有时 인 대부분이 그러지 않았고 가끔이나 그랬고 결과적으로 울은 고향 꿈 술을 안 먹었을 젊었을 적에 대부분 생각했던 거는 설사 술을 안 먹더라도 아니면은 고향을 생각하거나 꿈을 생각하거나 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희가 한 거는 뭐 스와이와 같은 연결어미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모든 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명사화한다든지 아니면 부사를 제외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해도 되고 아니면 나온 결과에서 그냥 제외하셔도 돼요. 모든 거에 다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 클러스터링, 쉽게 말해서 그룹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미 관련된 그룹화 모델이 있고요. 일단 실행을 시키면 모델을 읽어왔죠. 역시 똑같이
우리가 훈련시켰던 모델을 하고 import numpy라는 거를 import해요. numpy라는 거는 행렬 배열을 좀 도와주는 그런 라이브러리인데 그냥 몰라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이 명령어가 뭔지만 아시면 돼요. 이 명령어는 기본적으로 19294에서 1000이에요. 어디서 많이 보던 숫자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돼 있는 숫자죠? 아실 거 이해되시나요? 19294는 뭐였죠? 단어 수죠. 네. 이 행렬이라고 하면 어려워 보이지만 어떤 단어가 있고 뒤로는 1000개의 숫자가 쫙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총 쭈루루 밑으로 엑셀 표면 행으로 19294개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랬을 때 이 K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K민이라는 이 그룹화를 시켜주는 알고리즘을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시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습이 얼마만큼 됐나라는 걸 그냥 보여주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숫자만 바꾸시면 돼요. 아까 전에 제가 다른 수업에 때도 얘기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룹화라는 거는 답이 없다고 했죠. 10개로 나눌 수도 있고 100개로 나눌 수도 있고 1000개로 나눌 수도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총 있는 개수가 19294개죠. 그거를 만약에 5개 정도로 나눈다 라고 하면 대략 한 그룹에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대략 4000개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4000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얘를 만약에 2개로 나눈다 라고 하면 얘 숫자가 뭘로 돼야 될까요? 숫자가 10,000개가 되면 되겠죠. 그쵸? 10,000개가 되면 얘가 2개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더 세분화시키고 싶다 라고 하면 뭘로 나눠준다? 더 숫자를 줄이면 되겠죠. 그러면 한 그룹 안에 있는 숫자가 줄겠죠. 다만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4000개로 세팅한다고 한 그룹이 무조건 4000개가 되진 않아요. 왜냐? 뭐 어떤 거는 좀 밀집돼 있어가지고 4000개 넘게 하나로 그룹이 잡힐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넓게 포진돼 있어서 100개만 잡힐 수 있고 한 그룹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죠. 이게 가까운 근접도는 다 다를 테니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4000개를 기준으로 잡아주게 되는 거예요. 5개 그룹으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얘를 별 고민할 거 없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건 이 4000이라는 숫자. 전체 숫자를 보고 나는 이거를 한 5개로 나눠주고 싶어. 라고 했을 때 4000을 찍어요.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학습이 돼요. 얘가 나눠주는데 걸리는 시간은 지금 14초 정도 되네요. 14초 되게 빨리 됐죠? 여러분들이 19294건을 분류한다고 생각했을 때 14초 만에 못 하잖아요. 컴퓨터는 해요. 그러니까 14초 만에 됐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얘를 이제 출력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총 5건으로 나눴죠.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10개 그룹을 출력해 줘요. 5개로 나눴는데 왜 10개예요? 실제로는 그룹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죠. 4개 그룹만 될 수도 있고 6개 그룹 될 수 있고 7개 그룹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로 여유롭게 뽑아주면 이런 식으로 클러스터링이 잡혀요. 자, 이 그룹화 잡힌 거는 어떤 의미냐면 비슷한 의미끼리 잡힌 거예요. 지금 5개씩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0, 1, 2, 3 해가지고 4개로만 잡혔죠. 네. 비교적 의미가 가까운 것끼리만 잡힌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거의 2만 개 되는 거를 딸랑 4개로 잡아서는 의미관계가 구분하기는 어려워요. 실제로는 한 100개 정도로는 최소 100개 정도로는 해줘야지 좀 의미관계가 이런저런 관련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것만 봐도 쭉 보시면 거의 부사, 대명사들이 위주로 잡혀 있죠. 그룹 0번에서는 0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룹 1번에서는 이퀄 양쇼, 짜오쇼, 헤이서와 같은 게 잡혀준 거예요. 이 잡혀진 게 뭐냐? 얘하고 의미가 비교적 가깝게. 근데 4개로 잡아서는 너무 이렇게 넓어가지고 특별히 의미를 잡기는 어려워요. 다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더 세분화해서 봐주면 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바꿔볼게요. 제가
아까 전에는 4,000개죠. 4,000개를 과감하게 0을 하나 줄일게요. 그러면 몇 개가 되죠? 20개가 아니고 몇 개씩 잡히죠? 아, 죄송해요. 2만 개니까 몇 개? 500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쵸? 제가 이걸 일부러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많이 느려요. 많이 느려요, 정말. 그래서 얘는 한 100개 정도만 출력해 줄게요, 일단. 그러면 한 그룹에 400개씩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좀 속도가 좀 걸릴 거예요. 근데 속도가 걸려도 어차피 5분 내로는 돼요. 기본적으로 5분 내로는 될 거예요. 어쨌든 계속 설명을 이어갈게요. 되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답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바꿔줄 수 있겠죠. 이것저것 바꿔줘 가면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게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랬을 때 어떤 의미가 나오는가? 그리고 이렇게 그룹이 나오는데 이 그룹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여기 적시가 돼 있나요? 돼 있을 수가 없죠. 얘는 그냥 컴퓨터가 가까운 숫자, 형태소끼리 묶어준 것 뿐이에요.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보니까 슬픈 감정들끼리 모여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동물들끼리만 모여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빼야이하고 뭐 예를 들어서 쭈토 쭈토우하고 같이 나와요. 같은 그룹에 묶여 있어요. 예시를 드는 거예요, 예로. 예를 들어서 빼야이하고 쭈토우하고 같은 그룹에 있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빼야이라는 거를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로서 쭈토우가 기능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같은 의미에 가까웠기 때문에 얘는 상징성으로서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 작가의 작품에서. 그래서 좀 느린데 이렇게 상징성이 서로 다를 수가 있죠, 당연히. 근데 그 상징성을 찾아줄 수 있는 하나의 그룹화로 해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아마 자기 전공 영역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기 전공 영역에서 텍스트에서 의미가 같은 걸 묶어줌으로써 그 의미 같은 거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준다는 건. 자,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뭐냐면 전체에서 전체 단어에서 탑 100이라고 나오죠. 탑 100, 탑 1000. 탑 1000이란 건 뭐냐면 얘가 시각화해 주는 방법을 하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쭉쭉쭉 넘어갈게요. 일단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물은 이런 결과물이 나와요. 이거는 루신이 쓴 문장에서 루신의 글에서 나오는 상위 빈도수가 출현 빈도가 높은 1000개의 단어들의 2차원 시각화예요. 2차원 평면이죠. 평면이 2차원 평면 시각화예요. 이거는 가까운 건 가까이, 먼 건 멀리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까운 건 가까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다 보실 수는 있을 텐데 너무 가까이 있어서 안 보여. 보면 뭐가 괜찮은 게 여기 보면 니엔지 있죠? 니엔지 잘 보이나요? 여기 위에 니엔지 왼쪽 위에 니엔지하고 따오 시엔 같은 게 거의 가까이 붙어 있죠. 얘는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였다는 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찌모 우리 나왔었던 거 있죠? 찌모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으니까 여기 출연한 건데 찌모하고 뭐하고 가까이 있냐면 웨이미 할 때 웨이가 같이 있어요. 자, 찌모라는 정막이라는 단어와 웨이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여 있다고 컴퓨터는 판단하고 있어요. 이거를 여기까지는 분석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찌모하고 웨이가 비슷해요. 네?
네? 안 들려요, 잘. 뭐라고요? 무슨 이유로 외로워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네. 실제로. 아니면은 웨이하고 찌모하고 자주 같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찌모라는 거를 설명하기를 자주 했던 거예요. 찌모의 감정을 발산하는 방법이 여러 개 있겠죠. 그래서 찌모 해가지고 리오를 갈 수도 있고, 그쵸?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관광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나두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할 수 있는데, 얘는 웨이라고 했어요. 웨이가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설명의 웨이가 있을 거고, 다른 하나는 타인을 위한 웨이가 있을 거예요. 나는 적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간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더 세분해서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정징하고 요가 가까이 있어요. 이건 이해되시죠? 정징하고 요. 원래 의미적으로 비슷하죠?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중국어의 문제죠. 정징, 요우이다, 요. 요울라이더 요. 정징, 요. 제가 발음이 이상한가요? 네. 네. 이렇게 요거는 원래부터가 가까운 거고 당연히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어디? 잠깐만. 钱和手 衣服, 钱, 什么 여기 밑에 보시면 衣服, 钱, 什么가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방금은 제가 다시 돌린 거예요. 다시 돌렸는데 위치가 조금 미묘하게 바뀌었죠. 위치가 미묘하게 바뀐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단어하고 가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钱, 衣服, 什么가 가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데요? 진짜 왜 재밌다고 생각했어요?钱이 이프하고 거의 대등한 의미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이 의미는 뭐냐면 옷으로 그 사람이 부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렇죠? 요치엔과 좋은 이프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이런 데이터를 지금 살펴보는지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시각화로 나오는 거는 최종 단계에서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 보기 쉬우라고 하는 거고 실제 이런 분석 자체는 아까 있던 여기서 해주시면 돼요. 입력하고 막 이랬죠? 여기다가 똑같이 한번 지엔을 입력해 볼까요? 지엔 일본어야. 어떻게 나올까? 지엔 아이고 됐다. 왜? 네, 맞네요. 번째자 문제네요. 하하, 즐거워라. 판티, 판티인데? 진. 돈하고 관련이 깊은 거는 어떻게 나오죠? 샤오즈. 돈이 많으면 샤오즈가 되나 보네요. 그 다음에 탄친. 돈이 있어야지 탄친을 하죠. 네. 찌에 돈이 있어야지 빌려주지. 돈과 관련이 있죠. 파즈. 그 다음에 당연히 나오죠. 나오. 돈 때문에 나오 하죠. 이건 뭐지 근데? 이거 좀 특이하게 나왔네요. 니슈에탕. 니슈에탕이 왜 지엔하고 가깝다고 나왔을까요? 돈이 있어야지 여자가 특히 학당을 갈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거는 되게 특이해 보이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무시하지 말고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 실제 지엔이나 니슈에탕을 컨트롤 F 해가지고 소설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가까이 있을 거고 보나마나.
그랬을 때 어떤 문장에서 얘가 가까이 나왔는지 살펴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네요. 뿌루. 돈이 있어봤자 뿌루 뭐 한다. 아니면은 거꾸로 뭐가 있어봤자 어차피 뿌루 요钱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건 문장을 살펴봐야 될 거예요. 뿌루하고 관련 있고 그 다음에 成什么 이것도 뭐 전공 什么 이런 거겠죠 아마. 그 다음에 후디에 후디에는 왜 나왔을까? 후디에 바이탕 바이탕? 돈의 상징이 바이탕이었나요? 돈이 있었던 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관련게 나와요. 이거를 여러분들 영역에서 해볼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잠깐만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문학 전공이 있고 어학 전공이 있어요. 크게. 어학 전공 잠깐만 손. 어학. 네. 문학 전공. 네. 자, 문학 전공에서는 작가론이나 작가 의미론 이런 쪽으로 이걸 이용하기 딱 좋고요. 어학 쪽에서는 의미론이나 화용론 그래서 쓰기가 딱 좋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제가 보여드렸던 연구 중에서 부끄럽다, 창피하다 뭐 이런 것들 있죠. 부끄럽다, 창피하다하고 각각 같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었죠. 그 단어들을 비교할 수 있었죠. 그 똑같은 게 여기서도 적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치엔이 있고 여기 하이시우가 있으려나? 하이시우 네. 하이시우 깡가? 깡가로 할까요? 깡가는 없어. 네,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시우츠 시우 뭐? 시우쿠이 보시면 하이시우하고 시우쿠이하고 당연히 어떻게 보면 다른 단어, 연관 단어들이 출력이 되죠, 지금. 보이시죠? 그랬을 때 하이시우는 小的废话这记忆不太清楚过泛과 같은 단어, 布置 이런 단어들이 하이시우에서 나와요. 시성.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작가론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학 소설이니까. 근데 만약에 일반 일상 텍스트라면 또 다르게 할 수 있겠죠. 루신이 생각하는 하이시우의 개념에서는 小的 조금하고 废话라는 废话를 말하는 거가 하이시우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성 어떤 시성에 대해서 하이시우한 거죠. 누가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하이시우를 느끼는 건데 근데 시우쿠이는 좀 달라요. 시우쿠이는 지금 장위엔, 와핑, 짜오卷, 조선, 헌윤, 随手将, 假期, 指分과 같은 단어들이 나오네요. 저 이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언뜻. 지금 방금 한 거라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학습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네. 그러면 다시 돌려보면 돼요. 만약에 이건 너무 이상한데 이거는 시우쿠이와의 관계성을 의심해 볼 만한데 너무 넓게 잡은 걸 수 있죠. 그러면은 오히려 줄여가지고 자 똑같은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윈도우를 43분이네요. 거의 그는 윈도우를 5로 잡아. 확 줄였죠. 잡아서 다시 학습을 시켜요. 쿨하게. 뭐 다시 학습시키면 되지 뭐. 학습시키는데 아까 한 1분 정도 걸렸나요? 학습시켜요.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이제 다르게 나올 수 있겠죠? 당연히 윈도우 보는 윈도우가 다르니까. 그러면 윈도우를 줄였다는 거는 보는 걸 더 관련 있는 걸 더 강하게 보겠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만 보고서 쉴게요. 네. 그러면 또 다른 결과가 나왔죠. 아까하고는. 의미관계가 다르게 나왔죠. 그쵸? 보시면 하이시우는 草叶入关亲身林宽此地周来开阔와 같은 단어들과 연관성을 보이고 있고 시우쿠이는 最美书记 이닝
转出两下轴几个空虚里眼角와 같은 단어와 의미 관계가 깊다고 나오네요.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안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사실 요 도메인 전문가 아니면 얘기하기 어려워요. 최소한 얘가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컴퓨터 전공자가 할 수 있는 한계예요. 세팅 바꿔보고 결과값 여러 개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 루시를 모르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루시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판단을 못 하겠어요. 이게 제대로 나온 결과인지 아닌지.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서 컴퓨터 공학자들이 워드 임베딩을 그냥 과정으로만 거쳐가지 얘를 본격적으로 연구하지 않아요. 연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인문학에서는 본인 전공 영역에서는 가능해요. 왜냐? 세팅값을 바꿔서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도메인 전문가인 내가 생각했을 때 유의미한 값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보고 내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때 유의미한 값이 나온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나는 내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 네, 거꾸로 여러분만 말할 수 있어요. 컴퓨터 사이언스는 못 말해요. 아셨죠?